생각보다 2살 미만의 어린 강아지에게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알로페시아 X, 그리고 쿠싱 증후군, 그리고 선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갑상생 저하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곰팡이균,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이 강아지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강아지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영상들을 모아봤고요. 돌고 돌아 저희 나머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소견을 받고 약을 먹으며 탈모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배고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첫째 댕댕이 나머니가 앓고 있는 탈모 증상인 알로페시아 X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탈모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알로페시아 X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대부분 이중모인 견종에서 미용을 할 때 털을 너무 짧게 밀 경우 알로페시아가 찾아온다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저희 남원이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남원이가 이렇게 곰돌이 컷을 처음 우연히 해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곰돌이 컷을 좀 자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조심을 했어요. 클리퍼를 하면은 알로페시아가 온다라고 이제 흔히 이제 강아지 카페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클리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고 가위컷을 이용해서 곰돌이 컷을 해줬어요. 그래도 이제 알로페시아가 찾아오더라고요. 이 확률로 치면은 꽤나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폼에 3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그 막내 보건은 이제 아예 미용을 이렇게 곰돌이 컷을 안 해줬고 국수하고 남원이 이제 2명을 곰돌이 컷을 해줬는데 둘 중 1명이 지금 알로페시아에 걸린 거잖아요. 확률로 치면 2분의 1에 해당되니까 이게 지금 확률로 치면 꽤나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메나 이중모 견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미용하실 때 신경을 써서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극복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남원이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털이 올라오고 있는데 동가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남원이 어릴 때 모습이에요. 털이 풍성하고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곰돌이 컷을 조금씩 시작해준 모습인데 귀엽다고 계속 해주는 바람에 이게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알로페시아 정말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쉽게 볼 그 병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술 과일하고 가격도 비싸요. 14만 9천 원이나 합니다. 이 전문가용 가위라고 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조금씩 잘라줬는데 이게 화근이 돼서 알로페시아가 왔습니다. 이 알로페시아도 초반에 좀 약간 신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털이 좀 거칠거칠해진다 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양털처럼 엄청 꼬불꼬불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털 숱이 이제 빠지는 단계인데 저는 이제 양털처럼 꼬였을 때 자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극복하려고 뭐 탄산스파나 뭐 영양제나 먹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진행은 조금 진행되더라고요. 멈추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털이 조금 빠지는 단계까지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좀 극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은 저희 남원이 생일 잔치 때 영상입니다. 저 때는 저희가 이제 알로페시아임을 확신하고 약용 샴푸, 탄산 스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주고 알로페시아 낫게 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던 시기여가지고 미스트도 막 하루에 2번씩 막 뿌려주고 빗질도 자주 이렇게 해주고 조심스럽게 빗질 해주고 이런 시기여가지고 많이 좀 좋아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털 길이는 좀 자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털 뭉침 현상도 빗질 했을 때만 좋아졌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뭉쳐진다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 횡했던 옆구리 부분이거든요. 이제 길이가 정말 안 자라던 부분인데 이제 길이가 많이 길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털 숱이 정말 없었는데 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시도했던 영양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알류스킨 영양제,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해주는 질켄 추어블 영양제, 그 다음 맥시덤 영양제, 멜라토닌 영양제, 그 다음에 시저 섞어줬고요. 그 다음에 공기 살균기, 그 다음 가습기도 중요할 것 같아서 가습 살균기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줬더라? 그 다음에 지켜줄게 탄산 스파, 에너비스 호쿠도 탄산 스파. 그 다음에 그거 뭐지? 지켜줄게 천년 샴푸. 그 다음에 또 약용 샴푸. 그 다음에 또 지켜줄게에서 나온 미스트. 이렇게 저희가 시도를 했었어요. 네. 보습도 되게, 알로페시아 탈모 극복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이포닉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서 수시로 자주 뿌려주기에 좋고, 지켜줄게 올인원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끈적이는 성분인 것 같아가지고 또 영양분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샤워 후에 한번 뿌려주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양제는 이거는 제가 그냥 좋아서라기보단 시도해봤던 걸로 소개드려보자면 이거는 알갱이로 되어져 있고 밥 먹을 때나 이렇게 사료에 뿌려주면 되는데 알갱이여가지고 좀 먹이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기는 좀 그래요. 반면에 맥시덤은 아주 추천드려요. 이게 약간 오메가3 성분, 오메가3, 6, 9 성분인데 이게 오일 성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건사료에도 먹이기 좋고 습식 사료에도 이렇게 같이 먹이기 좋아서 되게 먹이기도 편하고 모질 관리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영양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벌써 2통째 먹이고 있는데요. 저기 류스킨이라고 이거는 가루로 된 거거든요. 이 이름에서부터 피부 질환 및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원이가 이제 지금 털이 나고 있으니까 이거 먹인 이후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꾸준히 먹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샴푸인데요. 진짜 웬만하면 약용 샴푸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 샴푸, 천년 샴푸보다 약용 샴푸 추천드려요. 이게 샴푸 거품이 잘 안 난다고들 하는데 약용 샴푸 쓰시면은 진드기나 곰팡이균이나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알로페시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호쿠도 탄산 스파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일단 애들이 되게 좋아요. 셋 다. 저희 강아지 셋 다 시키는데 되게 좋아해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있고요. 남원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샴푸, 탄산 스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보거랑 국수 같은 경우는 샴푸는 일주일에 안 하더라도 저 탄산 스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합니다. 저것도 이제 피부 모질, 뭐 탈모 개선에도 좋고 이제 잡내 제거에도 되게 좋다고 하고, 예, 애들 스트레스 제거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강추 알로페시아 아니더라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지켜줄게 댕댕아에서 나오는 탄산 스파도 저희 사용 중이고, 탄산 스파 저희 2가지 종류 사용 중입니다. 지켜줄게 댕댕아는 사용 방법이 약간 이게 다른 점이 사용하고 약간 헹궈줘라고 되어 있고, 호쿠도 탄산 스파는 사용 후 안 헹궈줘도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쿠도 탄산 스파가 약간 좀 더 입자가 더 입자가 더 작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게 가루 뿌려줄 때 저도 뭔가 좀 약간 좀 기침을 하게 되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뭔가 가루가 더 날리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만큼 더 가루 입자가 더 작다? 가루 입자가 더 작으니까 피부에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제 느낌상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두 가지 다 탄산 스파다 추천드려요. 완전 강추. 이상으로 저희가 남원이의 알로페시아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댕댕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남원이 알로페시아 근황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크림색 포메가 둘째 국수고, 검은색 털을 가진 애가 막내 보거입니다. 애가 저희 집 첫째 남원이고요. 알로페시아인 줄 알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로페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털이 나고 있고, 그동안 알로페시아인 줄 알고 들인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무엇보다 남원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번에 느낀 바가 많아서 여러분들과 제 느낀 점을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저희가 전주 한옥마을을 갔었거든요. 근데 강아지 3마리가 눈에 띄나봐요. 3마리란 말을 한 진짜 100번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 3마리라서 행복하니까 이 행복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남원이는 생후 한 10개월 전부터 탈모가 시작된다라고 느껴졌다가 만 1살 넘기고 엄청 심해졌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알로페시아인 줄 알고 좋다는 건 진짜 거의 다 해봤어요. 탄산 스파, 영양제, 멜라토닌, 머드팩, 쿠싱약, 해외 직구약 등등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쿠싱약을 먹고 초반에 좀 털이 빨리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약을 급여하면서 기다렸어요. 털이 나기만을. 그러다가 남원이가 뒷다리 쪽을 되게 좀 가려워한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탈모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거든요. 어떤 검사를 했냐면요. 일단은 피부 검사를 4가지 정도 했어요. 제가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테이핑 플러스 H&E 스테인 검사, 그 다음에 트라이크로그램 피부 검사, 우드램프 피부 검사, 곰팡이균 피부 검사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코르티솔, T4, TSH 호르몬 검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이거는 쿠싱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저희가 5시 반에 나와서 그 병원에 가서 거의 한 8시 반? 집에 도착하니까 9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렇게 긴 검사 결과 생각지도 못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판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폼의 탈모 원인을 검색했을 때 이제 알로페시아 또는 쿠싱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어린 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노령견 좀 나이가 든 강아지한테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좀 노력을 했었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검사 결과를 저희가 받고 좀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작에 좀 정밀한 검사를 해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검사 비용에도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이제 병원 진료비가 약값 2주분 포함해서 70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이가 이제 만 1살 넘기고 이제 2살 되어 가고 있는데,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진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맞는 증상이 남원이한테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남원이가 꼬리 쪽에 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제 강아지한테 걸리면 쥐꼬리 증후군이라고 꼬리가 쥐꼬리처럼 변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활동성이 되게 줄어들고 겁이 되게 많아진대요. 이게 남원이가 그렇거든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커가면서 산책도 싫어하게 되고 겁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갑상선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탈모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이제 갑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는 이제 털이 되게 거칠거칠해지고 꼬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대칭성 탈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알로페시아나 쿠싱이랑 되게 비슷한 증상이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많이 혼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약을 지금 2주 넘게 먹이고 이제 3주째 먹이고 있는데 털이 정말 털이 안 나던 곳에 털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털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원이 성격이 조금 변했어요. 예전엔 너무 힘없어 보이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특히 차 탈 때 되게 헥헥거렸거든요. 진짜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도착할 때까지 계속 헥헥거려가지고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이제 헥헥거림이 심했는데 이 호르몬 약,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효과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원이 그 알러지, 가려움 때문에 3가지 종류 약을 먹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포켈이라는 반려견 강아지 전용 피부 가려움증 약을 먹이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약은 뭔지 성분은 모르겠어요. 그걸 먹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부 가려움증에 그 효과 있는 약을 먹이고 있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은 신지로이드라고 레보티록신 이런 레보티록신 나트륨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사람이 먹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성분이 똑같고 약의 이름도 똑같은 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루 2번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원이 알러지나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면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만 꾸준히 먹이고 이제 호르몬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제 그 수치가 잘 맞는지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남원이 털이 어릴 때 모습,
남원이가 저희 풀코트한 모습을, 성견이 돼서 풀코트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털이 빠져 있거나 곰돌이 컷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꾸준히 이제 약을 먹이고 남원이가 털이 기르면은 절대 곰돌이 컷 안 하고 싶고요. 이제 풍성하게 길러서 저희 둘째 국수나 셋째 보고처럼 풀코트로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해주고 싶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생명이라는 게 생명을 기른다는 게 책임감도 많이 들고, 이제 저희 가족인데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노령견한테 많이 걸리는데 저희 남원이처럼 이렇게 어린 강아지가 걸리는 경우도, 이렇게 선천적으로 걸리는, 선천적인 이유로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알로페시아인 줄 알았다가 알로페시아인 줄 알고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몇 개월 동안, 그리고 구식약도 먹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돼가지고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게 약을 먹으면은 예후가 좋은 그런 질병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질환이라고 하니까 잘 관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원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원래 남원이가 가지고 있던 모량만큼 털이 되돌아올 확률도 있다고 이제 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처럼 이제 포메를 기르시는데 탈모로 인해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 이렇게 원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로페시아, 이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알로페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아마 이렇게 강아지를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원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주치 약을 다 먹이고 이제 새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3주치 약이 28만 1,960원 나왔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저희 남원이, 저희 댕댕이들 얼른 건강 회복하시길,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아지 동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남원아, 남원 왜 계속 멈춰? 빨리 가자. 남원아, 가자. 남원아, 가자. 일로. 없어, 다 먹었다. 약쟁이 개엄마가 오늘도 새로운 약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쿠시 어웨이라는 영양제거든요. 이거는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반려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라고 합니다. 미국 수의사가 적극 추천하는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영양제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해외 직구로 구입했어요. 예, 어떤 아이들이 이 약을 먹으면 좋냐면요. 일단은 쿠싱 증후군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반려견. 하지만 진단을 받아 치료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약이 너무 세서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은 이 약을 드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면역력과 기운이 저하된 반려견들, 노령견이나 기운이 저하된 반려견들, 저희 남원이가 여기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기운이 없어요. 정말 이름 불러도 오지도 않습니다. 늘 잠만 자고. 세 번째, 피부 질환이나 알러지가 심한 반려견, 저희 남원이가 또 여기 해당되네요.
저희 남원이는 알로페시아라고 아시다시피 지금 몇 달째 예, 털 빠짐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탄산 스파, EM 유익균 입욕제, 그 다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영양제 먹고 있지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술 후 회복을 해야 되는 반려견. 이런 반려견들이 이 약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요 성분을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져 있대요. 바이오틱스가 동물용 바이오틱스 150mg 함유되어져 있어가지고 네, 소화와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쿠싱병의 아주 핵심, 쿠싱병 치료의 아주 핵심이 되는 포스파티딜셀린이라는 성분이 90mg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3.6mg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HMR 리그난, 예, 이게 24g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총 60알이에요. 10kg인 반려견은 하루 한 알. 저희 남원이 같은 경우에는 5kg 미만이기 때문에 반알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통으로 총 4개월 정도 먹일 수 있는 분량이에요. 가격은 75,000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남원이 탈모를 고쳐보겠다고 꾸준히 먹었던 알유스킨입니다. 이 알유스킨 성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리조푸스구 코지균이 500mg 들어져 있어요. 이걸 3통째 먹였어요. 3통.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었냐면요. 비타민 A 0.55mg, 비타민 B1 0.24mg, 비타민 B2 2g, 비타민 B6 2g, 비타민 B12 0.02mg, 그 다음에 비타민 E 2mg, 비타민 D 0.37mg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루형이에요. 보시다시피 가루형이어가지고 먹이기도 되게 좀 불편해요. 밥에 섞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저희 남원이 같이 편식이 심한 강아지들은 이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안 먹으려고 해요. 이걸 섞어서 사료에 섞어주거나 밥에 섞어주면은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매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날까 말까 한 이 지경인데 이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알약은 먹이기 쉽잖아요. 이 필베이트라는 이걸로 알약을 먹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먹여볼게요. 그리고 푸시어웨이 말고도 저희 한국 동물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컴플리트라는 약도 있어요. 그 약도 제가 구매했으니 조만간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에 뜯어야 되는데. 왜 미국 치과약들은 이렇게 솜이 있는 걸까? 어쨌든 이렇게 꼭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잘 부러지네. 엄청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잘 먹겠죠. 핵심을 먹어야지. 핵심을. 누나만 빨리 먹어라. 치사하게. 먹어라. 다 먹어라.
뱉어내지 말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 먹는다. 옳지, 잘 먹는다. 우리 나머니 얼른 털자. 애기 때 풍성했던 모습. 아빠, 베이비. 나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약쟁이 개엄마입니다. 오늘도 우리 댕댕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약은 컴플리트라는 약이에요. 컴플리트라는 약은 사실 강아지 쿠싱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주로 쓰이는 약이거든요. 이 약은 영양제가 아니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입니다. 대부분 성분이 트릴로스탄이라는 성분이에요. 트릴로스탄이라는 성분은 강아지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정상적인 수치까지 강아지가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성분이 트릴로스탄이라는 성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쿠싱 증후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의 활력이 매우 떨어지고 강아지의 배가 빵빵해지고 그리고 대칭성 탈모, 강아지의 대칭성 탈모가 일어나고 음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배뇨량이 늘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대요. 근데 이 쿠싱 증후군을 그대로 냅두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 관리를 해줘야 하는, 강아지 평생 관리를 해줘야 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남원이가 쿠싱 증후군에 걸렸냐고요? 사실 그렇다기보다 남원이는 쿠싱 증후군 좀 의심은 돼요. 활력이 떨어져 있고 입맛이 없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 소변량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로 활동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1살 겨우 지났는데. 그래서 의심은 가지만 정식적으로 쿠싱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알로페시아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알로페시아인데 왜 쿠싱 증후군 약인 컴플리트를 샀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강아지 카페에 보면은 이 성분 이름 뭐지? 트릴로스탄 성분, 트릴로스탄을 먹이고, 이 쿠싱 증후군을 치료하는 트릴로스탄 성분을 먹이고 알로페시아를 극복했다라는 후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원이가 지금 몇 달째 제가 이것저것 탄산스파니, 그 다음에 머드팩이니 각종 영양제 많이 지금 한 5, 6개월 됐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결과들이 없어서
저도 지금 이거를 지금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거기 그 후기들을 보면 알로페시아이긴 하지만은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털이 거의 99%, 100% 다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약은 한 알에 트릴로스탄 성분이 60mg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kg 강아지 기준이거든요. 저희 남원이는 3kg 정도이기 때문에 이 캡슐 하나를 3등분 해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가루를 3등분 해서 급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반려동물을 위한 알약 캡슐 충진기라고, 이걸 통해서 여기 하나를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해드렸던 쿠싱 증후군 치료 영양제죠. 이거는 영양제, 해외 직구로 구입한 영양제인데 쿠시 어웨이라는 영양제거든요. 사실 이거를 먹고 남원이가 되게 기력이 살아났어요. 되게 기력이 살아났고 되게 식욕도 살아났고 되게 활동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약을 먹인 지 한 2, 3일 정도 됐는데 활동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라는 약은 아직 급여는 안 했는데 성분을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성분이더라고요. 얘는 쿠싱 증후군 영양제, 얘는 쿠싱 증후군 치료 약, 아예 성분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는 얘의 성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릴로스탄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쿠싱 증후군을 치료하는 핵심 성분이고, 얘의 성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멜라토닌은 말 그대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강아지한테도 아마 잠을 충분히 자게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해서 뭔가 코르티솔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포스파티딜셀린이라는 성분도 주요 핵심 성분인데, 이 발음이 어렵다. 포스파티딜셀린이라는 성분을 찾아보니까 강아지 치매 치료, 인지기능 향상에 쓰이는 약물이더라고요. 이게 왜 쿠싱 증후군이랑 무슨 상관이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인지기능이랑 강아지의 활동성, 플러스 활동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요 성분은 HMR 리그난이라는 성분인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거는 호르몬 조절제더라고요. 여성 호르몬 조절제. 이게 호르몬이 너무 중성화한 이후에 강아지들도 그렇고 이렇게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쿠싱 증후군이 오기도 한다니까는 아마 HMR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주요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찾아보니까 같은 쿠싱 증후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과 영양제지만 전혀 성분은 다르다는 거. 네, 그러면 한번 소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팩에 10알씩 해서 총 3팩으로 되어져 있네요. 오늘은 그중 한 알만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개봉했고요. 근데 난 방향을 잘 보고 이게 이렇게 맞네.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주면 돼. 1번, 2번, 3번. 여기가 잘 안 내려가. 여기가 되게 정교한. 그러면은 나머지한테 약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한테 약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캡슐부터 먼저 먹었다. 세요 나머지.
샴푸하고 머드팩 끝났는데요.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보여요. 정말 거품이 끝도 없이 나요. 거품이. 그래서 10번도 넘게 헹궜고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건 둘째치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손님 유나만 왔습니다. 손님 가운부터 먼저 벗어주세요. 가운부터 먼저 벗어주실게요. 번째로는 자 머드팩을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같기도 하고 옛날에 쓰던 향수 향 같기도 해요. 지지 되게 부드럽네요. 나머지는 이게 컬이 좀 잘 뭉치는 곳, 그 다음에 알로페시아가 있는 곳 위주로 그리고 이게 또 머드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헤어팩? 색깔 있는 헤어팩 바르는 느낌이. 저희 나머지는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좀 뭔가 지금 거부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겁을 먹기도 하고. 나머지가 겁이 나는 거이거든요. 보면은 이쪽도 사용해보자. 되게 기대가 되네요. 나머지 지금 도포는 끝났고요. 머드팩 한 봉지 안에 50g 정도 들어있는데 저희 나머니가 어떻게 보면 소형견이거든요. 이게 양이 넉넉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저희 헹굼 마치고 이제 나머니 말리고 있거든요. 일단 진흙팩 사용 소감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좀 향이 인위적인 향이긴 한데 일단 저한테는 괜찮고 향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말리고 나서 헹구고 나서도 엄청 좀 만지는데 나머지 몸이나 털을 만지는데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점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일단 가격이 비싸다. 저게 50g에 8,000원이거든요. 50g에 8,000원, 한 팩에 8,000원인데 50g으로 한 마리 다 나머니 기준으로 한 마리 다 바르기에는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엄청 헹구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헹구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좀 그런데 이거는 되게 여러 번 헹궈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되게 부드러워서 좋긴 한데 이게 아직도 이 부드러운 게 진흙팩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부드러운 건지 헷갈려서 되게 진짜 지나칠 정도로 이제 많이 헹궈줬거든요. 그렇게 헹궈줘야 된다는 사실.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스파는 되게 따뜻하잖아요.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인데 이제 스파는 몸을 담그고 있는 상태라서 몸이 되게 따뜻한데 이거는 이제 그 물에 담그고 하는 게 아니라 물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바르고 강아지가 이렇게 대기하다 보니까 좀 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 몸이랑 내 털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머드팩이 따뜻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바른다는 게 좀 따뜻하진 않겠다, 추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다 말리고 빗질하는 상황에서 느낀 점은 부드럽긴 해요. 털이 많이 부드럽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털이 빗질할 때 아예 안 엉켜요 이런 건 아니고 트리트먼트 했네 한 이 정도?
근데 이게 진짜 피부에 좋은 건지 아니면은 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지 알로페시아를 낫게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해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일단은 핑크색 머드팩이 문제성 피부에 좋다고 하고 일단은 이게 대용량 구매 의사는 나머지 둘째, 셋째까지 한번 목욕을 끝내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손님은 유보거 되겠습니다. 유보거. 자, 손님 다음부터 벗어주시겠어요? 땀이다. 거품 먹지 마. 둘째 보거도 머드 스파 머드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거는 왠지 양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니는 양이 모자랐거든요. 보거는 충분할 것 같아요. 보거가 좀 남으면은 국수할 때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보거도 머드팩, 셋째 보거도 머드팩 마쳤고요. 두 번째 머드팩 결과 헹구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한 7, 8번, 한 10번 가까이는 헹궜던 것 같아요. 거품이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재구매 의사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털이 부드러워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애들 피부, 탈모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털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헹군 과정이 너무 많다는 거. 거품이 정말 거품 지옥이에요. 거품이 정말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스파할 때는 이제 보거가 되게 얌전하게 잘 있어요. 스파는 되게 얌전하게 잘 즐긴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이 머드팩은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 헹구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추운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온수로 헹궈주는데 끊임없이 헹궈주잖아요. 강아지들이 원래 막 물 맞고 막 헹구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강아지들은. 그래서 그런지 보호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지금도 막 떨고 있어요. 모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짠 위부터 시작.
먹어볼게요.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먹는 거 아니야. 국수도 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는 보고가 남긴 것도 있고 해서 몽땅 다 쓸 계획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끝. 국수가 핑크 국수가 됐어요. 핑크 국수. 끝. 핑크 국수. 저희 마지막 국수까지 샴푸하고 머드팩 끝났는데요.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보여요. 정말 대용량으로 샀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낱개를 하나 구매하고 괜찮으시면은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드가 그렇게 거품이 많이 나나요? 머드 성분이 정말 거품이 끝도 없이 나요. 거품이. 그래서 한 10번도 넘게 헹궜고 미끄덩 거리는 건 둘째치고 애들 몸에서 이렇게 거품기가 보여가지고 3마리 다 진짜 헹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헹굼 지옥.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구매는 안 하는 걸로. 재구매는 안 하는 거고, 혹시라도 머드팩 중에서 정말 알로페시아에도 좋고 애들 피부에도 좋은데 이렇게 거품이 많이 재구매할 이유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 말랐다. 깜빡거리 샴푸하고 머드팩 끝났는데요.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보여요. 정말 거품이 끝도 없이 나요. 거품이. 그래서 한 10번도 넘게 헹궜고 미끄덩 거리는 건 둘째치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손님 유나만 왔습니다. 손님 가운부터 먼저 벗어주세요. 가운부터 먼저 벗어주실게요. 번째로는 머드팩을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같기도 하고 옛날에 쓰던 향수 향 같기도 해요. 지지 되게 부드럽네요. 나머지는 이게 털이 좀 잘 뭉치는 곳, 그 다음에 알로페시아가 있는 곳 위주로
그리고 이게 또 머드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헤어팩? 색깔 있는 헤어팩 바르는 느낌이에요. 저희 나머지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좀 뭔가 지금 거부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겁을 먹기도 하고. 나머지가 겁이 나는 거이거든요. 보면은 이쪽도 사용해보자. 되게 기대가 되네요. 나머지 지금 도포는 끝났고요. 나는 이거는 머드팩 한 봉지 안에 50g 정도 들어있는데 저희 남원이가 어떻게 보면 소형견이거든요. 이게 양이 넉넉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저희 헹굼 마치고 이제 남원이 말리고 있거든요. 일단 진흙팩 사용 소감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좀 향이 인위적인 향이긴 한데 일단 저한테는 괜찮고 향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말리고 나서 헹구고 나서도 엄청 좀 만지는데 남원이 몸이나 털을 만지는데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단점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일단 가격이 비싸다. 저게 50g에 8,000원이거든요. 50g에 8,000원, 한 팩에 8,000원인데 50g으로 한 마리 다 남원이 기준으로 한 마리 다 바르기에는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엄청 헹구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헹구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좀 그런데 이거는 되게 여러 번 헹궈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되게 부드러워서 좋긴 한데 이게 아직도 이 부드러운 게 진흙팩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부드러운 건지 헷갈려서 되게 진짜 지나칠 정도로 이제 많이 헹궈줬거든요. 그냥 그렇게 헹궈줘야 된다는 사실.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스파는 되게 따뜻하잖아요.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인데 이제 스파는 몸을 담그고 있는 상태라서 몸이 되게 따뜻한데 이거는 이제 그 물에 담그고 하는 게 아니라 물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바르고 강아지가 이렇게 대기하다 보니까 좀 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 몸이랑 내 털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머드팩이 따뜻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바른다는 게 좀 따뜻하진 않겠다, 추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다 말리고 빗질하는 상황에서 느낀 점은 부드럽긴 해요. 털이 많이 부드럽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털이 빗질할 때 아예 안 엉켜요 이런 건 아니고 트리트먼트 했네 한 이 정도? 근데 이게 진짜 피부에 좋은 건지 아니면은 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지 알로페시아를 낫게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해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일단은 핑크색 머드팩이 문제성 피부에 좋다고 하고 일단은 이게 대용량 구매 의사는 나머지 둘째 셋째까지 한번 목욕을 끝내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손님은 유보거 되겠습니다. 유보거. 자, 손님 다음부터 벗어주시겠어요? 땀이다. 거품 먹지 마. 둘째 보거도 머드 스파 머드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거는 왠지 양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양이 모자랐거든요. 보거는 충분할 것 같아요. 보거가 좀 남으면은 국수할 때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보고도 머드팩, 셋째 보고도 머드팩 마쳤고요. 두 번째 머드팩 결과 헹구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한 7, 8번, 한 10번 가까이는 헹궜던 것 같아요. 거품이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재구매 의사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털이 부드러워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애들 피부, 뭐 탈모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털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헹군 과정이 너무 많다는 거. 거품이 정말 거품 지옥이에요. 거품이 정말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스파 할 때는 이제 보고가 되게 얌전하게 잘 있어요. 스파는 되게 얌전하게 잘 즐긴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이 머드팩은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 헹구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추운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온수로 헹궈주는데 끊임없이 헹궈주잖아요. 강아지들이 원래 막 물 맞고 막 헹구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강아지들은. 그래서 그런지 보호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지금도 막 떨고 있어요, 저. 먹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짠물부터 국수가 여러분들 없어요. 먹는 거 아니야, 먹지마. 먹는 거 아니야. 국수도 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는 보고가 남긴 것도 있고 해서 몽땅 다 쓸 계획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끝. 국수가 핑크 국수가 됐어요. 핑크 국수. 끝. 핑크 국수. 저희 마지막 국수까지 샴푸하고 머드팩 끝났는데요.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보여요. 정말 대용량으로 샀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낱개로 하나 구매하고 괜찮으시면은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드가 그렇게 거품이 많이 나나요? 머드 성분이 정말 거품이 끝도 없이 나요. 거품이. 그래서 한 10번도 넘게 헹궜고 미끄덩 거리는 건 둘째치고 애들 몸에서 이렇게 거품기가 보여가지고 3마리 다 진짜 헹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헹굼 지옥.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구매는 안 하는 걸로. 재구매는 안 하는 거고, 혹시라도 머드팩 중에서 정말 알로페시아에도 좋고 애들 피부에도 좋은데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이거 재구매할 이유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 말랐다. 다 말랐다 우리 개띠.